이 시간에는요, 세대별 소통, 커뮤니케이션 83년생인 나랑 띠동갑인 신입이 입사했다. 80년생이 온다 이야기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들의 띠동갑이 이제 입사를 하죠. 조직 내 세대 소통의 문제가 고민이라고요. 자, 과거에는요,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면 우리 팀의 팀장님이 누구였냐면 나보다 한 대여섯 살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는 내가 팀장으로 일을 할 때 나의 팀원이 어떤 사람이냐? 나보다 많아봤자 한 대여섯 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플러스 한 다섯 살, 마이너스 다섯 살, 그러니까 10살 이내의 사람들과 일하면 충분했습니다. 원팀이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대가 됐느냐? 지금은요, 입사해서 봤더니 내 팀장이 나보다 띠동갑이에요. 위로 띠동갑이에요. 또는 내가 팀장이 되어가지고 그 조직에 갔더니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이 나보다 내 아래로 띠동갑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2살이 아니라 24살까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년대생들은요, 1년에 8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1년에 25만 명밖에 태어나질 않습니다. 많을 때는요,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4분의 1, 5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세대는 한 팀을 이루려고 해도 연령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비즈니스 파워 콘서트의 첫 번째 연사로 우리 김기현 교수님이 강연을 해줄 텐데, 얼마 전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의 인사이트가 뭐냐면, 바로 과거에는 우리가 원팀으로 일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연령 규범이 많지 않았으나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약 20세의 연령 규범과 일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20대와 50대가 어떻게 일하면서 지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데 그거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 사회는 일본 사회와 달리 이 문제를 치열하게 지지고 볶고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MZ세대가 어렵니, 알파세대가 어렵다, 뭐 80년생 어렵다, 지금 뭐 조직 문화가 어떻다. 대한민국 사회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엄청 치열합니다. 사실은 저도 50대입니다만 20대의 팀원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저도 살짝 힘들 때가 있지만 이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아니라고 절레절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이 연령 규범을 초월해서 멀티 세대,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뭐 자신의 아버지 혹은 자신의 자녀와 비슷한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의견을 주고받고 탈권위적으로,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권위주의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평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연령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연령 규범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연령에 따라서 가족, 학교, 직장, 사회에서의 관계와 위치가 달라지고 경제활동, 정치적 태도, 문화적 경험, 사회적 정체성과 행동까지도 바뀌는 거, 이걸 우리가 연령 규범이 강한 조직이 그렇다 이야기를 해요. 연령에 따른 역할, 태도, 특성은 나이에 따라 취득되거나 변화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기도 한다. 이를 연령 규범이라고 한다. 어떤 개념으로 이해가 되시죠? 뭐 나이 30이나 먹은 놈이 그러면 돼? 나이 꽤나 먹은 사람이 나이 값을 해? 여기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연령 규범이 굉장히 강한 사회 문화적인 특질 속에서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언어는 연령을 확인해야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벌써 너 몇 살이야? 하고 지금부터는 내가 언니야? 하면서 반말을 하고 언니야 고마워 언니 도와줘, 이렇게 이제 연령 규범이 굉장히 강조된 사회를 살고 있어요. 강력한 연령 규범이 존재하는 사회는 연령대에 따라서 명확한 과업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연령 규범이 약화된 사회에서는 복잡해 보이면서 동시에 다양성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한 스피드의 사회, 만나면 역할이 거의 연령에 따라서 규범이 되는 거죠. 만나면 선배님이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요? 이건 외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가 지식이 많거나 혹은 권위가 더 있거나 역할을 더 많이 맡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 누가 다 제일 연장자세요? 그러면 그냥 회장님 하시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업이 명확해요. 스피드도 빨라요. 문제는 뭐냐? 다양성이 떨어지죠.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거.
연령 규범이 강력했던 대한민국 사회가 그 덕분에 전 세계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삐집고 들어와서 한 자리 하게 됐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 기업 연령 평균들이 연령 규범이 점점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문화적 갈등들, 사회적 갈등들 지지고 볶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직장이 진단한 기업 평균 연령을 보면 40, 50대를 보면 안정감을 갖췄지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더라. 60대 이상 풍부한 경험으로 원숙함이 느껴지나 정체된 느낌이 강하더라. 도전 정신을 독려하고 조직 전반으로 활력이 넘치더라. 직장인이 말하는 기업 평균 연령인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 평균 연령 42세인데 실제로는 우리 중위값이 46세입니다. 현재 중위 연령대가 직장인 기준으로 그렇게 돼요. 더 올라갔죠. 내년에는 47세, 내후년에는 48세. 점점점 올라갑니다. 직장인들 77%가 사람인 조사고요. 77% 세대 차이를 실감하고 있다. 직장인들 1,300여 명인 거고요. 뭘로 하느냐? 세대 차이 느낀다. 체감 여부고 업무상 부정적인 영향이 있냐? 있대요. 64.2%가 영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대 차이 체감도 및 부정적 영향도를 봤더니 50대 이상에게 있어서 세대 차이 체감도가 높고 부정적 영향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20대는 영향이 있고 52%가 높다. 30대가 제일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30대가 뭐예요? 대리들이잖아요. 대리들. 20대 사원들이잖아요. 제일 높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할 만하면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사내 복장에 관련돼서도 복장 등 규칙에 대해서 공감한다 봤더니 50대 이상이 81.2% 공감한다고요. 20대는 복장 규정에 대해서 53.9%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옷을 입고 특별히 비 오는 날 이렇게 옷 입고 저희 구성원들, 저희 동료들 옷 입고 온 걸 보면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 남자 직원뿐 아니라 여자 직원, 뭐 성별 상관이 없이요. 와, 저렇게 입고 왔어. 뭐 이렇게 당황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50대 이상이라는 뜻이죠. 이게 연령 규범과 연관이 있는 건가? 비즈니스 에티켓인가? 뭐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하,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성공적인 삶에 대한 견해 차이도 있습니다. 뭐 성공하려면 다녀야지. 저는 할복 앞으로 다니는데요. 성공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가? 60년대생 71.7% 그렇다. 70년대생 58.3%, 2000년생은 39.1%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대 차이 극복하려는 노력,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 노력 중이다. 50대가 72.2%고요. 20대가 39.6%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인 조사입니다만 꼰대의 핵심 특징이 나는 꼰대가 아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저도 72.2%에 해당될 것 같은데. 슬기로운 직장생활 백서 이야기 거기 보면요. 솔루션, 오픈마인드, 우리는 프로팀, 공과사를 구별하는 거, 소통의 기회를 찾는 거. 뭐 상사에게 필요한 일, 신입에게 필요한 일, 뭐 소통이 안 된다고 침묵하는 거. 결국은 이렇게 가거든요.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대 차이의 원인에서 세대 차이 느낄 때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케이스가 개인주의적 경향을 보일 때, 베이비붐 세대, 60년대 세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를 때, 그리고 조직 중심 경향이 셀 때, 뭐 이럴 때의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그래요. 뭐 태미 에릭슨,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관련된 연구를 한 사람인데, 기성세대는 수직적 조직에서 신문과 방송 등 전통적인 미디어를 활용해서 업무 시간의 총량이 근무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이 자신을 정의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협력적이고 수평적이에요. 선생님들과의 관계,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르죠. 인터넷과 모바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업무의 결과가 중요하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였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과 삶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령 규범이 낮아질 때, 연령 규범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정리를 좀 가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개념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버스 멘토링을 이른바 이제 역 멘토링인 거죠. 멘토링이 뭡니까? 원래 선배나 리더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조직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 사회화를 돕는 전인격적인 서포트 활동이죠. 그런데 이제 리버스 멘토링 하면 뭐냐면, 리더들이 신입사원들한테 가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요즘 좀 어때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아, 그렇군요. 아, 이런 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배운다는 관점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신입사원이 있으면, 리더가 있으면 물어보면, 그래, 당신 나한테 잘 배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신입사원이 배우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하는 컨셉을 통해서 리더들도 신입사원들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리버스 멘토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격차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리버스 멘토링에 대한 직장인들의 평가,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입니다. 유연한 조직 문화에 도움이 되면서 세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스 멘토링을 뭐 LG U+를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대기업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활발하게 됐죠. 근데 지금은 필요한 사람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훈처 뭐 이런 데들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네이밍을 하시고, 실제로는 가서 리더들이 배운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호 간의 배움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하나 더 권해드리는 것은 주니어 보드예요. 주니어 보드 하면은 뭐 느낌이 오시죠? 주니어 보드잖아요. 보드 이사회죠. 그래서 신입사원들, 대리 이하급들, 여기는 뭐 소상공인 진흥공단인데 다양한 공간에서 했습니다. 대리 이하급들의 구성원들과 최고 경영자가 만나서 회사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드이지만 실제 의사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 듣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오랫동안 하는 곳은, 많은 곳이 했는데 오랫동안 하는 곳은 SK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 기업 문화 업그레이드 앞들어 SK 하이닉스 뭐 인재를 지금 쓸어 담고 있잖아요. 지금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보면 인력 육성, 제도 재선 개안, 혁신 문화 전파,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주고요. 소통 채널 다양하게 해주고, 스피크 아웃.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중요해요.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고, 1년 동안 참여하게 해주고요. 뭐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내년에도 꼭 하고 싶어요. 뭐 화이팅 하세요. 뭐 성취감도 느껴져요.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요. 내가 회사를 바꾸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이 퇴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자, 연령 규범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 조직이 어쩔 수 없이 피라미드로 한번 그려보죠. 조직이 이렇게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이 있고 실무자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이 피라미드가요, 요랬어요. 플러스 10살, 마이너스 10살이었어요. 신입사원과 부장님이 한 10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것도 아니죠, 사실은. 역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죠. 숫자가 더 많아, 윗급이. 그래서 입사했더니 50대의 회사에서 짱짱한 분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래 다녀봤자 저분들이 은퇴도 안 할 것 같고, 뭐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 번째, 타운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타운홀 미팅이라고 통상 부르잖아요. 최고 경영자가 이 전체를 한 통으로 보고 전체의 구성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좋고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요, 타운홀 미팅 전체, 음료수 하나씩은 좀 놓고, 빵도 하나씩은 놓고, 아침에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뭐 짧게는 10분이든, 길게는 뭐 2시간이든, 혹은 3시간이든, 저희는 항상 한 2시간 이상은 합니다. 매주 합니다, 저희는. 그 관점을 좀 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리더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리더십 살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강조는 안 됐습니다만 리더들이 경영자가 그들에게 해주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리더십 살롱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리더들과 함께 의견도 나누고 원팀이 되고 방향성과 철학을 먼저 이야기해야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때 따라온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니어 보드예요.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주니어들과 CEO가 함께 만나서 원팀으로 움직여서 우리 회사는 커뮤니케이션이 전체를 한 통으로 하는 것, 리더들 소그룹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 주니어 보드, 주니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의 컨셉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7월 월간 MBA에서 조직 스트레스와 번아웃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들을 다루어 들었으니까 가인지 캠퍼스 들어가셔서 이 5개의 영상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거 영상 자세히 좀 보셔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